저도 막 비가 오니까 미적미적 하다가 가까스로 차를 끄고 막 왔거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보냈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던지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지 않아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날이 적당해서.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 찰나를 내가 즐기지 못하면, 잡지 못하면 또 한 해가 그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또 좋지만 아쉬운 계절 봄입니다. 그래도 내가 요즘 일상 드로잉을 배우니까 간단한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수첩 정도 하나 가지고 다니다 보면 혹시 어디서 벚꽃 하나 또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도구가 없으면 아예 해볼 수조차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조그만 수첩과 필기구를 평상시에 주머니에 하나씩 이렇게 한번 넣고 다녀보십시오. 이 봄 동안만요.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환경미화, 우리가 길에서 사실 자주 만나는 청소부. 청소부 사진을 인터넷에 그렇게 검색해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이제 하나 발견한 사진입니다. 한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새벽부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쓰레기통을 치우며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토록 해왔지만 그의 표정은 항상 밝았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림이시죠? 성인들은 한 번씩 꼭 그려본다는 그 미소 그림, 웃음 그림. 한 젊은이가 그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대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그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렸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 될 수 있는 반면 굉장히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로 아끼는 그림이 있는데 현진이가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 얼굴을 그려준 걸 지갑에 넣고 다녀요. 또 현표가 처음으로 저한테 아빠라는 말을 써줬는데 제대로 못 쓰니까 아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글씨도 제가 뒷면에다 날짜를 적어서 지갑에 넣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 어느 위대한 화가의 작품이, 그 어느 대단한 사람의 작품도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써준 그 작은 쪽지만한 가치는 저에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쪽지가 길거리에 버려졌을 때 사람들에게 있을 그 쪽지는 그저 그냥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죠. 결국에 이 그림이라는 건 임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여러분이 아끼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아이의 임자가 있고 그 남편의 임자가 있는 것처럼 임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림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내 그림의 임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백날 그림을 연습하고 그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청소부 이야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저 교실에서 드로잉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여느 청소부나 여느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좀 위대하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뭐라고 해요? 중추신경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 과연 어떻게 그려야 하냐? 근데 그걸 모르면 뭘 배우냐면요. 일단 그림을 막 배우러 가는데 선생님들이 막 그리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막 그리다 보면 진짜 막 그려요. 어느 순간 내가 뭔가 잘하는 건 맞는데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남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남에게 받아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어떻게 내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나 하고 주위를 막 둘러보지만 사실 별로. 드로잉은 제가 봤을 때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실적 드로잉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지향하는 분야의 드로잉입니다. 표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나 재능이 없어서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해주게 만드는 접근입니다. 사실적 드로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분배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만큼 그리는 거죠. 그리고 관찰을 할 때 한 번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뜸을 많이 들여야 돼요. 한 번 보고 그려야지 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려야지 하고 멈춥니다.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렇게 3번 정도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관찰하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 표현하는 데이터의 양이 상대적으로 늦는데요. 제가 작은 실험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곳에다가 뭔가를 하나 그릴 겁니다. 과연 제가 뭘 그렸을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일단 착. 뭐 그렸을까요? 별. 자, 2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착. 번개. 3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착. 너무 작아서 근데 안 보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4번은 조금 길게 착. 5번은 좀 더 길게 착. 개미입니다. 네. 선생님, 전 그동안 한 번 보고 한 번에 그렸는데 그래서 네가 못 그리는 거야. 두 번째는 단순화된 드로잉입니다. 단순화라는 건 사물을 아주 압축하는 건데 이 압축의 과정은 사실은 눈으로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저의 특징을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언어화 시키겠습니다. 특징의 언어화. 안경을 썼다. 네모난 동그란 안경을. 얼굴은 둥그다. 둥근 얼굴. 그리고 피부는 더럽다. 네, 저는 평생 한 번도 화장품 발라본 적이 없거든요. 피부 X, X로 모든 걸.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코가 보면 약간 주먹코, 약간 그런 주먹코예요. 자, 주먹코. 그리고 눈이 보면은 이렇게 가늘고 작고 약간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눈. 그 다음에 머리가 덥수룩합니다. 덥수룩한 머리. 그리고 또 뭐 있나요? 수염 자국도 좀 있고. 수염 자국. 제가 잘 보시면 귀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네, 그럼 이 특징을 그대로 제가 그림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경 썼죠. 둥근 얼굴입니다. 피부가 좋지 않아요. 피부가 좋지 않아. 자, 주먹코입니다. 이렇게 그리죠, 주먹코. 그리고 찢어진 눈. 자, 그 다음에 덥수룩한 머리. 우와. 자, 머리가 덥수룩해요. 자, 그 다음에 수염도 이렇게. 입을 안 썼네. 제가 입이 보면 입술이 좀 아랫입술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윗입술은 작고 아랫입술은 좀 두껍게 그리고 작은 귀. 예, 작은 귀. 어때요? 저랑 좀 닮았나요? 내가 눈으로 본 걸 언어화한 후에 그 언어를 가지고 사물을 재현하면 단순화됩니다. 근데 이게 언어화하는 과정이 평상시에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연습하는지 이제 또 제가 앞으로 저희 시간을 활용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3번째는 재창작 드로잉입니다. 우리가 남이 그린 걸 뺏기면서 자기 거화 시키는 걸 재창작이라고 하거든요. 혹시 미키마우스라는 캐릭터 아세요? 미키마우스가 원래 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미키마우스는 뭐였을까요? 바로 토끼였습니다. 귀가 아주 긴 토끼였는데 그 당시 다른 캐릭터하고 저작권 소송이 붙은 거예요. 디즈니에서. 그래서 재판정에서 결국 표절로 판정이 나면서 지시를 내리는데 지시사항이 동물을 바꾸라는 거였습니다. 닮은 것까진 좋은데 동물을 바꿔라. 거기까지 너무 심하다 이거는. 그래서 뭘로 바꾸냐? 쥐로 바꿉니다. 그게 오늘날의 미키마우스가 되고 그 작아진 귀는 점점 커져서 이따만한 귀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미키마우스 좋아하시죠? 제가 밑에 보면은 오마이걸이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여자를 원래는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를 바꿔준 거예요. 뭘 추가해서 사랑스러움으로 바꿨나요? 예, 꽃인데 꽃 중에서도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꽃 중에 장미를 넣었습니다. 이 재창작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그림을 내 거화시키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림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은 사랑스러움을 표현했지만 나는 사랑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은 어떤 사랑의 처절함,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약간 그 어떤 허망함과 공허함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겉모습을 통해 속모습이 바뀝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로잉의 비법, 바로 복합입니다. 복합, 우루사. 5가지 복합 성분. 복합 우루사. 아시죠? 남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건데, 왼쪽은 사진기, 오른쪽은 나비입니다. 각각의 다른 건데 제가 사진기를 그리다 보니 갑자기 번뜩입니다. 그래서 나비를 갖다 올려주게 됩니다. 나비가 흔하기도 했지만 올린 이유가, 사진기는 찍는다는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나비는 약간 추억이나 어떤 상상 속, 어떤 꿈 속 뭔가 좋은 것들, 약간 이상향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진기와 나비를 합쳐서 좋은 걸 찍는다, 뭐 추억을 찍는다, 추억을 남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해봤습니다. 사실 옆에 재창작과 상당히 비슷한데 다른 이미지들이 합쳐진다는 거에서는 비슷한데 뭔가 미묘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창작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면서 그 의미를, 형태를 바꾸는 데 있다고 하면, 복합은 전혀 다른 것들을 내가 합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합을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고양이를 하나 그렸어요. 근데 난 이 고양이를 아주 외로운 고양이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외로움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겠죠.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아무리 떠올려도 3-4가지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외롭지? 그래, 고양이에게 아주 외로운 어떤 뒷골목에 구석기를 그려주자. 아, 고양이가 지금 너무 외로워서 막 울부짖는, 하나는 아우는 고양이가 아니죠. 야옹 하는 이런 고양이를 그리자 하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지만 사실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러면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어디냐? 네이버나 구글 이미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쫙 뜨고 검색할 수 있죠. 거기다가 외로움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동안 사진부터 시작해서 일러스트, 회화, 예술, 뭐 문학까지, 또 시까지 외로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쫙 나오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내 이미지에 합성하면, 다른 사람의 걸 내가 뭐 훔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것과 합성함으로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 새로운 창작물을 양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저작권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쓰신다면, 나중에 혹시 내가 차후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썼을 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